네. 네, 안녕하세요. 저 능인선원 대학 부회장 맡고 있는 차은채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기 경전에 보면 네. 그 부처님께서 걸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걸식은 삶의 끝이다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그렇지? 아마도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걸식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가장 미천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네. 걸식을 계속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부처님께서는 계속 걸식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걸식으로 생활을 하셨는데요. 네. 그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우선 말씀이죠. 우리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요구해. 그런데 다 놔두고 할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분이에요. 단여성과 유성도 하며 먹는 우린요. 새끼 부처님 당신 많이 먹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무슨 어떤 박사도 그러대. 뱃속에 꼬록꼬록 나온 소리. 뱃속에 꼬록꼬록 하죠. 뱃속에 꼬록꼬록한 소리를 행복의 소리로 알래. 여러분 포만감 넘치게 먹지 마세요. 절대로 나쁜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당으로 가버리고 피를 탁하게 만들어버리고 절대로 많이 들지 마세요. 포만감 넘치게 들지 마세요. 뱃속에서 꼬록꼬록 소리를 내는 걸 행복으로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왜냐하면 꼬록꼬록 소리 할머니가 웃으니까 내가 한마디 할 거구나. 꼬록꼬록 할 때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나 모든 게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피가 맑아져요. 피가 맑아집니다. 적게 먹어서 생기는 병보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더 많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중요한 건 이 육신이라는 건 열심히 무슨 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노력하고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처님 같으신 분은 부처님 수행자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으세요. 아 그럼 스님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아들 딸도 있고 뭐 돈도 벌고 자동차 타야 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당장 이렇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수행자들은 자기가 수행하기 바쁘고 밖에 나가서 걸식을 하는 것도 뭐냐면 그들에게 공덕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수행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세상밭을 간다. 우리는 너희들의 뭐라? 마음밭을 간다 그랬거든. 심전경작이라고 그래. 그래서 열의 응공이란 말이 응당이 세간밭을 가는 자들은 마음밭을 가는 자들에게 공양을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전해주잖아요. 그럼 수행자들은 뭐죠? 당연히 뭔가 내려놓는 마음. 제가요 법당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저도 벌써 출가해가지고 36년, 40년 가까이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아무리 제가 세속을 잘한다 하더라도 저는 삶이 중이잖아요. 그러면 법회하고 기도하고 너무 바쁘다고요. 이거 나의 일생이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 맡기잖아요. 그러면 옛날 말에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 절도는 먹는 놈이 임자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그렇게 확고부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능인선원 같은 황금의 바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측근에 있는 인간들이 뭔가 아니 아주 그냥 전 몇 번 그래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다 흘러가는 물결 같은 거니까 웃고 넘어가 버립니다. 도장을 다 맡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은 뭐냐? 자기 제자들과 더불어서 도를 닦는 사람이니까 취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수천 명이 같이 사는데 장작대기도 연료도 들어가죠. 쌀도 갖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천 명 정말 많은 사람이 몇천 명이 밥을 같이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서 한 끼씩 뭐죠? 얻어먹으면서 공덕을 줘준 게 훨씬 편한 겁니다. 그리고 걸인이라는 걸자 그 중요한 거죠. 걸시거기 성중 차저거리 환지본초 반사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걸식한 많은 사람의 공덕을 지어주기도 하고 부처님께 제자들에게 아라한들의 공덕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간단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놨죠. 한 그릇 밥 빌 때는 어때요? 겸손해야 되죠.
걸식을 하는데 뻣뻣하게 한 그릇 줘 그런 사람 봤어요? 야, 밥 한 그릇 줘 이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인간으로는 가장 자기를 낮추는 거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제자에게 자기를 가장 낮춘 자가 가장 높아지는 비결이 있다. 가장 높게 자기를 높이면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걸식을 한 건 수행이었거든요. 수행자들에게 세속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뭐 전생에 공덕을 많이 져가지고 부자로 사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어차피 그분들도 다 놔두고 가는데 아들 딸한테 물려준다고 그러면서 저는요 법당에 있다 보니까 정말 느끼는 게 많은데요. 저는 아주 금방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진짜입니다.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동산도 어마어마하게 물려줬는데 아이 녀석이 단판에 갔다가 뭐 사업한다고 들어온 거 금방 이런 것들은 애비애미가 물론 많이 물려줬지만 돈을 번 그 바탕이 건강하지 않으면 옛날 있잖아요. 정말로 선친이 조상이 잘못하게 되면 3대까지 양아가는 것처럼 한 판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전부가 다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지은 대로 맞는 거지 사기쳐서 협잡해서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말이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제자들이 뭐예요? 간수매수에 도망가라고 웃고 니네들 니네들 길 가라. 난 나의 길을 갈 거니까 약삭을 놓고 죽어버렸잖아요. 다 아는데 뭘 그래. 이 세상이 무슨 대수롭다.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도 닦고 부처님 말씀 열심히 실천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온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는 학교거든요. 돈 벌려고 온 데가 아니야. 여기 학교라니까. 여기 돈 벌려고 온 데, 일하러 온 데, 내가 몸과 마음의 지혜와 공덕을 닦기 위해서 온 거라. 여기 학교에 우주가 다 학교라니까. 해탈의 도량이라니까. 돈 벌러 온 곳이 아니에요. 돈도 수단이잖아. 공덕을 깨는 수단. 물론 많이 벌면 좋지. 물려줘 봐요. 그러면 상속세 다 나가고 뭐하고 아들 딸들 그동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 돈 많은 사람들도요. 제 아는 분들 가운데도 돈을 한 번에 왕창 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오래 못 살대요. 왜냐? 그 친구가 이런 캐파가 있거든요. 한꺼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전생에 복을 많이 줬는지 뭘 해가지고 진짜로 개발해가지고 무슨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근데 그걸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 저 세금 관리, 뭐 관리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돈 관리가 힘든 거예요. 머리통이 터지고 마윈이 제가 요즘에 관심에서 마윈 책을 봤는데 마윈이 돈 한번 땅 터뜨리고 나니까 너무 불편하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많이 알려주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럼요.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별의별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왜 걸식을 끝이라고 하고 수행자들은 뭔가 부처님 말씀에 걸식을 해야 되는가? 정말로 걸식이라는 건 뭐 여러분 거지되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부처님은 왕자인데도 다 버리고 거지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잖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언제 끝날지 몰라. 제가 아주 많이 뵙는 분들 가운데 스님 죽기 전에 정말 한번 크게 불사고 죽겠습니다. 크게 불사고 죽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런데 언제 죽을 건데? 아 언제 죽을 거야?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 딸들이요 빌딩이고 뭐고 다 상속세로 집어넣고 물론 나라의 상속세는 길 닦고 다 좋아요. 내 마음 가운데 좀 더 큰 일을 하고 세금 나쁠 거 없어요. 아이들이 말이죠. 차라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훈이지. 엄마 아버지는 말이야. 부처님 전에 정말 큰일하고 한번 가겠다. 아마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고요. 언제 갈지 모르는데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정리도 안 된 사이. 저 불광동에 그런 분, 압구정도에 그런 분 계시고 몇 분이 분당에도 그런 분 계시고.
쇳불도 당김에 빼놨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 가능한 한 검소하게 살다가 부처님 부르시면 씩씩하게 걸어가세요. 그 대신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삶이 두려운 거예요. 아마 나라 안에서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목사님 가운데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실까 모르겠지만 중들 가운데서는 적어도 나만큼 시체 많이 치운 중은 없을 겁니다. 난 내 돈으로 치운 시가 1200개가 넘으니까 1200구 정도를 제가 치웠다니까요. 지금은 스님이 10여 명 스님들이 매일 시달림 뛰어다닙니다. 왜냐? 전 능인선은 여러 가지 간부들 부인 가족들을 하다 보니 30년을 일구 사니까. 그럼 같이 고생한 분들 일가권속 있으면 가서 염이라도 해주고 가서 뭔가 염불이라도 해주고 입관이라도 해주고 하니까 시체를 아주 많이 쳤어요. 별하별 임종자를 다 봤습니다. 여러분 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모모한 재벌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2년 따라서 그 중이 이제 해가지고 그 시신이 말이죠. 몸에 하도 주사를 맞아가지고 하도 뭐양 몸에 해가지고 완전히 빼쩍 마르고 뼈다밖에 안 남았는데 야 정말 못 부린 년이 돼요. 그 아들 딸들이 그 시신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힐까. 빼쩍 말라가지고 그냥 고통 속에 들어가셨는데 재벌이면 뭐래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오케이 오케이 박수. 네 박수. 예, 안녕하세요. 스님의 법문을 애청하고 있는 능인선언 청년부 회장 순남 조재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순남이구나 순남이야. 네. 오늘 과학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저도 과학에 관련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있는 로봇, 네.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이 로봇이 있는데요. 네 요즘에 이- 나오죠. 네. 이 로봇을 입게 되면은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게 되거나 그렇습니다. 100kg 이상 가는 무게를 번쩍 들어 올리는 그런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는 이 신발을 신으면은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는 날라가지. 공학 생체 공학 신발이 발명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바이닉 부츠라고 그러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타조의 발을 본따 만든 이 바이오 부츠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네. 이런 방식대로 나아가다 보면은 저희가 영화에서만 봤던 아이언맨이나 그렇지. 슈퍼맨, 그렇습니다. 스파이더맨 네. 이런 현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이 등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어떻게 한편으로는 또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이 과학기술 발전 이용함과 동시에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불자로서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지켜봐야 되고 받아들여야 할지 네.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수.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아주 좋으신 질문이세요. 저도 우리 청년부 회장이 대학 청년부 회장이 얘기한 대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이른바 말하면 실제로 인도의 고문소국에 가면요. 여러분들 산스크리트 고문소국이라는 인도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런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마하바라타니 라마야나니 정말 바가바드 기타 같은 것도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여러분 전에겠잖아요. UFO 제조법을 담은 책이 진짜 인도에 고소로 남아 있다고. 그 책을 정말 가지고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인도가 왜 무엇 때문에 미국의 10분의 1 가치밖에 안 되는 7,700억이 된 인도에서는 700억 10분의 1 돈으로 미국이 해낸 걸 단방에 미국은 몇 번 실패했는데 단방에 성공시켜버렸어요. 왜 그럴까? 인도의 고서 가운데는요. 항공공학에 대해서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런 항공공학서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이 전부 다 아틀란티스의 유품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하바라타엔요. 제가 말씀드잖아요.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 지금 뭐 무슨 인터스텔라라거나 바이닝 부츠라거나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계속 뭐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 띵스 뭐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이라거나 뭐 아마 세상이 많이 변해갈 거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 회장님이 말씀한 대로 우선 마음이 물질은 막 나가는데 마음은 원시 시대에서부터
지금 현대인까지 이 마음은 그렇게 개량이 안 됐어요. 마음의 이기심이라거나 인류가 정말로 타고난 어떤 인물들이 도처에 나타나서 인류의 마음을 개량을 해서 인류의 마음을 개심시키는 겁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길을 열어가도록 정말로 그렇게 바꿔나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 차원 더 또 다른 차원의 정말 과학으로 어마어마하게 뭔가 무장된 그런 시대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아마 파멸일 겁니다. 정확하게 파멸일 겁니다. 지금도 해킹 같은 거 보면 말이죠. 해커가 들어가 가지고 디도스니 해가지고 북한에서 했냐 어디서 했냐지만 쑥밭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은행 쑥밭 만들잖아요, 전부 다. 관공서 쑥밭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게, 과거보다 과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과학의 발달하는 정도는요, 요즘에 초침 떠는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왜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그룹 해가지고 보면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어느 그룹의 직원들이다 밤 12시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일 시킵니다. 그리고 그 회사 다닌 사람 월급을 좀 많이 준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그냥 막 몰아지 끼고 난립니다. 왜냐? 노키아 같은 회사가 한바에 가버리는데, 물론 노키아가 깨지고 나서 거기서 또 많은 걸 배워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모든 게 다 한 생각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그런 사령탑이 있다. 그런 모든 걸 움직이는 사령탑이 있다. 영화 같은 영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만든 무슨 인터스텔라라거나 There is nothing, 유명한 얘기, 해밀턴이 나오잖아. There is nothing new on this earth. 이 지상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어요. Nothing new on this earth. 이 지구상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다. 셰익스피어 해밀턴이 나오잖아. Nothing new. 전부 다 과거의 우리 선조들, 아틀란티스. 그러니까 에드가 케이신 그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미국에는 과거생의 아틀란티스의 유민들이 많이 태어나 있다. 아틀란티스에서 온 거 아니? 자기들이 체험했던 거. 에드가 케이시 말이 무슨 죽었지만 1940년 죽어가면서 에드가 케이시 아틀란티스, 제 방에도 책 있습니다. 쭉 제가 봤. 에드가 케이시 아틀란티스 보면 다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에는 아틀란티스의 유민들이 많이 태어나 있다 이랬거든요. 아틀란티스에서 하던 걸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인터스텔라랑 이런 거 전부 다 이데아. 이사로 당칸 유명한 춤쟁이죠. 이 사람이 그 에드가 케이시 시대에 산 사람인가 봐요. 그 에드가 케이시를 보고 싶으면 만난 겁니다. 근데 에드가 케이시가 그 이사로 당칸은요, 춤의 기본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근데 완전히 황홀교, 누구나 보면 그냥 완전히 빠져버리는 그런 춤을 추는 여자예요. 이사로 당칸. 당신은 아틀란티스의 유민이요, 잃어버린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살았어. 이사로 당칸한테. 이사로 당칸이 미국의 아틀란티스 죽기 전에 아틀란티스 유민들의 모임이란 모임을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죠, 내일 지구가 종언을 구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무엇에 열심히 해든가? 부처님 법에 대한 열심이에요. 돌을 닦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처님 종자를 계속 심어주는 거. 언젠가 다 떠나는 건데 뭘 그래?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있는 순간 동안 부처님 말씀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하면 부처님께서 큰 상을 내리실 거예요. 선제라. 언젠간 다 떠나는 거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해진 이치입니다. 원자도 짧은 시간 내에 생겨났다 소멸되고 하는 것처럼 사람도 생로병사가 있고 나라도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고구려가 제가 강의하잖아요.
고주몽 선생님이 시조님이 세웠다가 광개토항 장수항 확 올라가 봅니다. 이건 제가 토인 비행이에요. 확 올라갔다가 어느 모든 만상이나 전성기 한 번씩 꼭 있습니다. 젊을 때 전성기잖아요. 그때 결혼해서 아들 낳잖아요. 전성기 나라도 확 광개토항 장수항 문자면 나라가 완전히 치솟아 오릅니다. 그럼 이제 할 일 다 했어. 태평성대야. 통일신라가 된 다음에요. 신문왕 때 그게 신망조에 보면 상무서에 보면 경주가 자 고구려에서도 쌀이 들어와. 백제 쌀이 들어와. 태평성대야. 나무라 쓰고 수수루만 썼대. 수수루만 열려 있었대. 최고급이지. 그러다 보니까 병이 많은 거예요. 약사에 볼 신앙이 막 커지고 워낙에 풍요로운 병이 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경순왕 때 깨지고 고구려는 보장왕 때 깨지잖아요. 고구려가 쓰고 뭐가 쓰냐. 나라도 망합니다. 우린 조선시대 때 조선이 망하면서 대체 세력이 없었던 거야. 일본 때문에 저 친구들이 가서 먹어버린 거예요. 이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세운 문명이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나일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문명이 허버트 조지 웰, H.G. 웰스가 세계문화사대계에 보면 내가 쓰고 있는 이 문화사는 그 천재적인 인간들은요 뭔가 한 줄것이 가지고 있던 인간입니다. 수십억 년에 이르는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단 한 편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르는 이래버렸어요. 세계문화사를 쓰면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부터 내오는 문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뭘 알고 있어. 아틀란티스 얘기 들었겠죠. 그 부처님께서 당장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은 서가모니 부처님 오셨잖아요. 내가 오기 전에 문명이 하나 또 있었는데 그건 가섭 부처님 문명이었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음 부처님 오시는데 지금 내가 있던 도솔천 내원궁에서 그건 여러분 부처님 파견되어 와요. 도솔천 내원궁에서 부처의 수업을 받고 있다. 그를 뭐라고 한다? 마에츠레야 미륵이라고 부른다. 그는 이 땅에 내려와서 용화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한 문명의 부처님은 하나씩. 정말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그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명하신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세요. 세월호 같은 거 보세요. 한순간에 사람의 부실로 수백 명이 가잖아요. 저런 거 보면서 뭐 느낀 거 없어요. 나라의 사령탑이나 한순간에 뭘 잘못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정말로 말이죠. 여러분 저 정말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뭐냐면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가 잘 된다고 도를 그르치면요 큰일 나요. 내가 돈 좀 뭘 본다. 중국의 유명한 조나라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조나라에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그 당시에 명장이 하나 있었어요. 조사라고. 대단한 장군님 나가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쇠하니까 그 아들이 또 아버지에 데려서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니까 아들을 또 데려 쓴 거예요. 그래서 컸어. 조괄이야 그 사람은. 근데 아버지가 노쇠하니까 조괄을 대장군으로 임명합니다. 엄마가 상소장을 올립니다. 대왕폐하. 절대로 우리 아들 대장군의 직함을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절대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당부드립니다. 저는 공부를 못 배운 아녀야지만 대장군 최고배워서 그 당시에 조나라에 이거거든요. 우리 남편은 나라의 녹봉이 나오면 자기 수하의 막녀들한테 다 돌려주고 군인들 다 먹이는데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 집은 항상 쌀보통이 하고 그냥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내 아들 조가리는 아버지하고는 딴판입니다. 어려운 게 덜해서 큰 모양이지 나라에서 녹봉이 오면 군인들 먹일 생각 안 하고 자기 마누라한테 갖다 주고 땅 사라고 소 사라고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하고는 딴판입니다. 하늘이 노할 것입니다. 대장군의 직함을 거둬줘서 소장을 했어요. 상소장. 대왕이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지 아들이 출세했는데도 불렀어요. 네가 네 아들이 출세하는데 이게 웬일이냐. 대왕폐하. 정말 아녀자가 소견머리가 없긴 하지만 우리 아들은 아닙니다.
근데도 대왕폐하 내가 네 말을 거둘 수 있다. 네 아들을 그냥 대장원에 봉하겠다. 그러면 약속해 주십시오. 무슨 약속인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잘못해서 나라의 큰 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을 멸문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대왕폐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그건 그러지. 옆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조갈이 대장군 나갔습니다. 나라 군사 수십만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왕이 멸문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잘못했고. 서진의 왕 유촉이라고 있었는데, 왕 유촉. 이 유촉이 말이죠, 너무 정말 절세미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유아라고 데려다가 왕비군을 하나 잘 줬습니다. 그게 진영다리하고 재상이 있었어요. 대왕폐하 상소장을 옵니다. 아녀자에게 나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광군을 저렇게 크게 지어주시면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나라의 국기가 문란해집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못하시고 정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짓는 작업을 좀 정지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좀 조그맣게 짓든지. 그랬더니 잡아다 가둬 참수시키라고 그랬어요. 나라 재상을. 그랬더니 그 여자가, 유아란 여자가 상수장을 온 겁니다. 여자인데도 대왕폐하, 나를 목을 쳐주십시오. 나를 목을 안 치면 난 지금 당장 자결하겠습니다. 색적인 눈이 어두워서 혈세를 낭비해서 그렇게 큰 집을 짓고 난 원하지 않습니다. 색적인 눈먼 왕하고 사느니 차라리 자결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주지 않으면, 빨리 이행시켜주지 않으면, 거기다가 재상까지 참술시키라니 이건 만고의 천추의 한을 맺을 겁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잘못하면 자기 재상도 주고 여자도 자결하겠거든. 불렀어요. 네가 어쩌자고 이래. 칼을 딱 빗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나를 여기서 목을 안 치시거나 진영다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저걸 중재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이걸 찍겠습니다. 이유아나 조사, 조가리 어머니, 그렇죠, 아녀자도 그런 이데아가 있어요. 여러분, 마누라를 열심히 공부시켜야 됩니다. 자기도 공부하고.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박수 많이 주세요. 꼭 합격하세요. 네. 제가 항상 중학생 때부터 좀 큰 시험을 앞두면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마인드 컨트롤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네. 그래서 지금 고3 1년 어떻게 이제 잘 지내왔는데 네. 시험이 이제 2주 반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스님한테 그 2주 반 남은 기간 동안 좀 힘을 낼 만한 말이나 좀 응원 같은 거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네. 네, 그럼 박수로 맞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당연해요. 고3뿐만 아니라 시험을 치는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예를 들어서 무슨 어른들도 시험장에 하면 당황하는데, 그지? 근데 그 왜냐하면은 우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자체가 전부가 다 이게 그 시험이란 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양자역학에 보면 세포들 원자 분자들도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광활한 우주의 만상이 다 부처님 몸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있으면 반전자가 있고 양자가 있으면, 그건 알지, 그지? 양자는 플러스 전기,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사랑을 한다니까. 그 사랑, 소립자들의 사랑이 그 원자를 지탱하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건 의식이 있어. 광자도 의식이 있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게 다 의식이, 색수상식, 오온론에도 보면 모든 물질은 감각작용, 지각작용 반응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앞둬지니까 이제 당황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뭔가 마음을 자기가 아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을 했는데, 누구나 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전쟁터에 내려간 이순신 장군 그 글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뭐 30몇 척인가 있는데 나에게도 100몇 척 가지고 12척 가지고 어떻게 싸워? 근데도 나 이순신 장군이 있고 난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130척을 깨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담대하거든. 오바마도 마찬가지예요. Audacity of hope. 이런 말 말하면 담대한 희망, 담대하다는 거. 자기도 검은 피부의 사람인데 한번 대통령을 해보겠다. 어쨌든 간에 지금 지구 문명 가운데서 뭔가 하니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한가, 얼마나 뭔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강한 힘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굴하지 않고 일어나는 마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말이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법당에 왔잖아. 스님하고 얘기하잖아. 그지? 부처님께서 그리고 여기 법당에 온 것조차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아까도 명상이라는 걸 얘기했지. 명상의 근본 원리는 뭐냐?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모신 거야. 태양. 내 마음 가운데 태양이 존재한다. 가만히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성경에 내 마음 가운데 태양이 있다고 하면 추워도 뭐라 따뜻하게 느껴져.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는 거야. 상상이 그 인간의 크기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 조상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부처님께서 지켜주신다. 스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믿는 거야. 그걸 가피력이라고 아까 말했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가서 아까도 스님이 얘기했지만 시간 날 때마다 밤잠 자기 전에 이제 잠을 충분히 잘 자야 돼. 그냥 몸 관리 잘하고. 왜냐면 밤에 잠자는 게 그냥 잠이 아니야. 잠이 아니고 딱 기계가 멈춰버리면 우리 쉬잖아, 그지? 쉬는 동안에 수선을 해요. 자연 치유력이란 말 들어봤지? Nature Healing Power, 그지? 히포크라테스 그랬어.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자연이 병을 고친다 그랬거든. 잠을 주무시게 되면 딱 우리 몸에 모든 게 내일을 위해서 정비를 해주는 시스템이 작용을 해요. 그럼 몸이 딱, 그러니까 참 재미나지? 몸이 다 정비가 되고 하는데 그동안의 의식 세계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세계로. 그러니까 밤에 잠을 주무실 때인데 잠을 잘 때는 대체로 보면 관이 마음이 맑아야 돼. 잠자기 전에 30분 정도가 그 잠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꼭 잠을 자기 전에 30분 정도씩 꼭 뭔가 이렇게 절을 하고 자든지 조용하게. 막 쓸데없이 텔레비 많이 보면 이 두뇌 혈액가 엉켜버려. 잠을 잘 못 자. 꿈을 많이 꾸게 되고. 그러니까 밤잠 자기 전에 딱 30분 정도 뭔가 기도하고 108배하고 잠을 잔다든지 하면 몸의 세포나 두뇌 세포가 다 쉬어버리기 때문에 단 며칠이 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진짜 하나 마지막으로 꼭 명심할 게 집중 상태의 30분은, 이거 호세 실바가 미국 유명한 학자가 조사한 건데, 집중 상태의 30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3시간에 맞먹어요. 그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으면 이른바 말하면 30분이 3시간이니까 6배. 그럼 내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지금 11월 며칠 13일인가 뭐 치는데 그때까지 마음을 잘 컨트롤하면 만일에 20일이면 120일에 해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남아있는 하루를 내가 잘 보내면 6일을 더 잘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당당해. 알겠지? 꼭 합격할 거야. 알겠지? 자, 박수를 맞으시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도양입니다. 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요. 네네.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네.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렇죠. 또 예민해하고 막 술렁술렁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수능 전후해서 이제 막 떨어진 성적 때문에 네. 아이들이 비관해하거나 네. 아니면 우울증에 빠지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은 솔직히 남일 같지가 않아요. 예, 시험 성적 결과가 네. 잘 나오면 정말 다행이고 좋겠지만 네. 또 혹시나 결과가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다 보면 네. 또 실망감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 너무 이렇게 절망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고 네. 담대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아이들이 다시 정진해 나가기를 바라는 게 솔직히 부모 마음인데요. 네네. 예, 그래서 고3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또 수험생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네. 결과에 이제 승복해서 좀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네.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스님께 한 말씀 청합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자, 그런데 참 이게 말이죠. 아까도 레서서 운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미국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바이오리듬이란 말 들어오죠.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죠, 그죠? 참 이게 사람마다 사이클이 참 정말 미국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시험을 잘 치는 사람들이 리듬이라는 건 올라갔다 내려갔잖아요. 어딘데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내렸다. 요즘엔 저기압이야. 이게 파동이 치는데 시험 때의 파동이 하강곡선을 그려버리면 이 바이오리듬을 체크하는 학자들 따르면 시험 때 바이오리듬이 다운이 되는 게 걸려버리면 아이들이 아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삼재가 있냐 뭐가 있냐 어쩌냐 저쩌냐 하지만 점성적 호로스코프에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전부 다 파동이야, 다 파동. 도는 거니까. 당장 우리 인생이란 게 윤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선으로 그리면서 나가는 거라고 이게. 어떤 파동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선 모든 걸 부처님께 맡기고 나가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대체로 보면 탁월한 인물들을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까도 했지만 아인슈타인이 대학교를 낙방한 사람 아닙니까? 성적이 낮아서 낙방한 사람이에요. 쭈리 연방의 공과대학에다 원서를 집어넣는데 성적이 나빠서 낙방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근데 가만히 또 시험을 치러 왔거든. 근데 대학 학장이 기억이 나는 거야. 지난해 낙방을 줬는데 수학 성적이 뭔가 하니 수학 성적 하나만 탁월한 거야. 다른 건 다 엉망이고. 그래서 가만히 이 학장이 공과대 학장이 놓고 보니까 수학 성적만은 그러니까 이것도 운이지. 이것도 운입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또 다른 방면으로 돼가지고 두각을 나타냈을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쭈리 연방의 공과대 학장님의 은혜를 크게 잊고 있다. 왜냐? 학장이 말이죠. 특별히 팍 시켜준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 얘가 아무래도 수학 성적이 이게 8군이고 수학을 남들보다 잘하니까 얘를 뽑아줘야겠다. 학장 덕분으로 운이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을 알아본 거예요. 노벨상을 받고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신기원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알 수가 없는, 물론 탁월한 인물들. 만약에 그때 계속 낙방했으면 어떻겠어요? 학교도 못 갔겠지, 대학도. 그의 만일에 학장이 다시 뽑아주지 않았었으면 내 아인슈타인도 운의 산물입니다. 자기가 그랬었으니까. 학장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올된다. 정말로 보면 하나만 더 얘기해. 처칠 같은 사람도. 처칠도 뭐예요? 그 사람 다른 대학 많이 지원해서 다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군 사관학교 어디 갔잖아. 그 가문에서 그 영국에서 그 정도 가문에서 뭐예요? 제대로 대학교 못 들어가면 출세를 못 하는데도 불굴의 의지로 2차 대전을 승리를 끌고 영국이 제일 사랑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품들 가운데 농산물 가운데도 올 되는 게 있고 빨리 되는 게 있잖아. 그런 게 있습니다. 저 같은 예를 봐도 말씀이죠. 제가 봐도 마찬가지인데 저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운 능선을 수도 없이 넘어도 굴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졌다고 절대로 너무 낙심하고 하지 말고. 세상은 단판 승부로 끝나는 그런 차원도 물론 있지만은 꾸준히 노력한 자들은 결국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또 공부를 그 사람이 가진 자질, 그 사람이 전생이라거나 그 사람이 갈고 닦은 게 뭐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 노력하다 보면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life is a marathon,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 그런 학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쳐서 설령 뭔가 하니 안 돼서 뭐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내가 얘기 들었는데 떨어졌어요. 군대를 또 떨어져서 2번 떨어졌나? 3번째 떨어졌다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자기가 집에서 차를 운전하고 그러는 바람에 군대를 가서 차를 운전하고 오는 바람에 자동차 뭐 고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나온 다음에 대학교 가는 것보다 나는 자동차나 기계 같은데 뭔가 그런데 뭔가 마음을 쓰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자동차 기가 막힌 거지. 자동차 정비 기술소 그런데 뭐 비슷한 거 해가지고 자동차 정비 공장을 크게 하고 지금 산다니까. 성수동 어디에서. 그럼요. 또 한 녀석은 우리 집 땅에 나온 녀석인데 엄마가 얘 성적이 나빠 별로 좋지 않아. 근데 어디 대학은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를 보내줄 줄 몰라. 어디를 보내줄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엄마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엄마 덕도 있지. 하루는 뭔가 새벽 기도를 딱 하고 집에 갔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을 딱 꾼 거예요. 아이가 하얀 가운을 입고 가위죠 가위. 전지가위를 가지고 뭔가 나무를 자르고 뭐 이런 걸 꿈에서 벌떡 본 거라. 야,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서 이게 혹시 농과대학, 아이가 농과대학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엄마가 이게 농과대학이나 농생명대 그런 데 관계된 그런 데 가라는 그런 예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이를 불러서 얘기했답니다. 엄마가 너 새벽기도 너 앞날을 위해서 새벽기도 열심히 한 거 알지? 가만히 듣거든. 새벽기도 갔다 와서 꿈을 꾸다 보니까 이런 꿈을 꿨거든. 너 농과대학 가는 거 어떠냐? 엄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농과대학을 가겠다고 아이가 결정을 해가지고 농생명대를 쳤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농생명대 나와서 뭘 배워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참 기가 막힌 거지. CJ에 들어가서 무슨 뭐 농산물 뭐 검사하는 거 뭐 하다가 이 녀석이 엄마 그 아버지 그 옛날에 할아버지가 준 땅 있지? 평창에 나 농장하러 갈 거야 엄마. 나 다 이거 싫고 CJ에다 그만두고 농장하러 갈 거야. 보광 피닉스 그 옆에 평창 그쪽에가 땅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나는 뭐 몇만 평 있는데 목장을 하고 뭘 하고 하다가 이 땅을 그 주변에 산판을 100만 평 가까이 100만 평 싼 땅을 막 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평창올림픽 오는 바람에 땅값이 천정부지리 뛰었죠. 완전 대박. 그 이보살님이 스님 정말 부처님이 정말 선몽을 줬나 봐요. 자기도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있고 미래의 정보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성적이 떨어진다고 못 살라는 거 하나도 없어.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길이 다 있다니까. 절대로 뭔가 하니 공부 못한다고 포기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어. 이 땅에 온 미션이 다 있다니까. 이 땅에 왜 내가 왔는가 사명이 다 있는 거야. 그걸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찾아내는 거야. 그 녀석이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그냥 막 주변에서 그냥 뭐 아주 젊은 친구더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더라도 담대하게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뭐 단판으로 끝나는 그런 승부가 아닙니다. 계속 나가다 보면 분명히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꿋꿋하게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못 듣게 됐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